Così sì che l'Eli Africa, ma non pagami su pononuayo. Do you understand the words? Yeah, it's God bless Africa, raise up her name. Hear our prayers and bless us. 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남아공의 어두운 과거, 아파르테이트 시절 고귀한 삶과 죽음으로 흑인 의식의 새로운 결속의 불을 지핀 스티브 반트 비코의 인생을 다룬 영화 Cry Freedom입니다. Cry Freedom은 영국 캠브리지 출신 리차드 애든버러 감독의 1987년 작품으로 아파르테이트 시절 백인 신문사 데일리 디스패치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도널드 우즈의 눈에 비친 스티브 반트 비코의 인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스티브 반트 비코 역으로는 허리우드의 매력적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열연을 했는데요. 젊은 시절의 덴젤 워싱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영화의 한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브 비코와 도널드 우즈의 만남 이후 도널드 우즈가 스티브 비코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비코의 죽음 이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아파르테이트 정권을 피해 망명을 가는 도널드 우즈의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드라마입니다. 스티브 비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저항운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샤프빌 학살 이후 흑인 저항운동은 만델라의 종신형과 ANC 망명으로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만델라와 ANC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아파르테이트 정책은 더욱더 공교하게 만들어져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는 이때 스티브 비코의 흑인 의식운동, 블랙 컨셔스니스 무브먼트가 등장합니다. 영화 크라이 프리덤을 통해 도널드 우즈가 바라본 남아공 흑인 의식운동의 창시자 스티브 비코의 생애와 정신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첫 시작은 평화로운 흑인 타운십에 백인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마구 사람들을 폭행하고 잡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쳐 보지만 이미 화생방 가스에 노출되어 속수무책으로 백인 경찰들의 매질에 처참히 쓰러지고 맙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파르테이트 정책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파르테이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전에 소개했던 영화 리뷰인 초치와 만델라의 전기 영화인 Long Walk to Freedom에서 다루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의 정책의 핵심은 반투스탄으로 알려져 있는 홈랜드 법안입니다. 반투스탄은 반투족 사람이라는 의미와 스탄, 페르시아어로 땅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반투족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홈랜드 법안은 흑인들을 대도시에서 몰아내어 시골로 보내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을 도시에서 시골로 몰아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이득 독점이고 두 번째는 흑인들을 부족별 분리를 통해 소수의 백인이 인구 비율의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홈랜드 법안을 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법적 제도를 마련하며 준비되었습니다. 1951년 반투자치법을 만들어 흑인들만의 분리된 정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불모지 땅에 흑인들을 집단 거주시키고 남아공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안전히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해에 제정된 불법 거주금지법은 흑인 타운십을 합법적으로 철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1954년 제정된 반투도시 지구법은
흑인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1958년 흑인 자치정부 촉진법을 통해서 홈랜드를 남아공에서 분리된 독립국가로 만듭니다.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독립된 홈랜드는 1970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홈랜드 시민권법이 제정되면서 홈랜드에 거주하는 흑인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남아공과 홈랜드가 국가 간의 관계로 서도록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0개의 홈랜드 국가로 독립하는 것이었지만 4개의 홈랜드 국가만 독립하고 아파르테이트가 1994년 종식됩니다. 1976년 10월 26일 트랜스카이가 독립을 선언하고 1977년 12월 6일 쯔와나족인 보프사 쯔와나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1979년 9월 13일 벤다족의 벤다가 독립을 선언하고 1981년 12월 4일 시스카이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1967년 정부 문건에는 현재 유럽인 지역에 거주하는 비생산적인 반투족을 흑인 자치구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비생산적인 단어는 노인, 병자, 과부, 어린아이가 딸린 여성을 지칭합니다. 어느 정부 강요는 백인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600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은 흑인 자치구역으로 추방되어야 마땅한 과잉 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비생산적, 과잉 부속물이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 백인 정부가 흑인들을 인격이 아닌 비인격체로 취급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 속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d you get these? We have ways. We dare print them. For these, I'll risk it. Just tell it to come in. I'll even give you a byline. You're a prince. They put me away. Yours will be the first name on my lips. What about Mr. Beaker? Shall I use his name in the story? His picture was everywhere. 데일리 디스패치의 사진 기자는 편집장인 도널드 우즈에게 백인 경찰들이 타운십에 흑인들을 무참히 추천내는 사진을 건네며 사진에 찍힌 집집마다 스티브 반트 비코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Think there was a meeting or something? I'd say there must have been one recently. Beaker couldn't have been there, of course, but one of these people mad enough about black consciousness, that I'd say was almost a certain. Now, I've rejigged it just a bit. Okay. Now leave him out of it. I want the police blamed for that raid. I'll take care of Pico in an editorial. Yeah, okay. 그러나 도널드 우즈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반투, 스티브 비코, 흑인 인종차별의 추잡하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제목으로 편집자 오피니언 기사를 냅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o's responsible for this. May I ask you? Dr. Rampelli. Dr. Rampelli. I'll leave you. I've read this paper long enough to know you're not one of the worst. So, it's all the more baffling that you would try to pass this vicious fiction off as reasoned fact. 이 기사를 본 스티브 반트 비코의 동료인 흑인 여성 의사 닥터 람펠레는 스티브 비코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들고 데일리 디스패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는 도널드 우즈에게 당신이 스티브 비코의 소설을 쓴 사람이냐고 저돌적으로 묻습니다. Well, Dr. Rampelli. Rampelli, I've stuck my neck out on this paper to take a stand against white prejudice. But if you think that means I'm going to go soft on some sensationalist pushing black prejudice, well, you brought your complaint to the wrong man. Black prejudice? That's not what Steve's about at all. Your Mr. Biko is building a wall of black hatred in South Africa. And I will fight him as long as I sit in this chair. What you do in that chair is put words in his mouth. And you know he can't answer because he's banned. If you I believe I understand what Mr. Biko is about. Well, you believe wrong.
And he can't come to you. If you were the honest newsman you claim to be, you ought to go and see him. Look. Where are you from? From South Africa. 흑인을 커피잔이나 치우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백인 신문사에 겁도 없이 들어와 최고 경영자 앞에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스티브 비코를 대변하는 흑인 여성의사 닥터 램펠레. 어디서 왔냐는 냉소적인 도널드 우즈의 질문에 그녀는 From South Africa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한마디로 닥터 램펠레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흑인도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스티브 비코의 흑인 의식 운동이 정신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닥터 람펠레가 이토록 담대하게 백인들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변했던 사람 스티브 비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But why do you use a phrase like black is beautiful? Because black is commonly associated with negatives. The black market, the black sheep of the family, anything which is supposed to be bad. Then why do you use the word? Why call yourselves black? I mean, you people are more brown than black. Why do you call yourselves white? You people are more pink than white. Precisely.